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더블유 진행의 선솜입니다. 미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고요. 미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하락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감산 발표에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오늘 코스피 시장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자, 해외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내 시장.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 오늘도 머니더블유 전문가들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초반에 연락을 주셔야 빠르게 상담 진행 확률 높아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머니더블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저녁을 알찬 정보로 책임져 주실 분이죠. 이상로 전문가 자리에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뚜렷한 방향성 없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네. 시장 자체가 상당히 관망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우리가 먼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 관망적인 성격이 강한 이유 중에 큰 부분이 그 정상회의에 대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그런 변동성 확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맞겠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0.5bp를 할 것이냐 0.25bp를 내릴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하지만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기정사실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수급에 대한 공백이 지속됐다는 부분인데, 자, 기관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이어졌던 부분에서 지금까지 랠리를 펼쳐 보이던 주도주 패턴에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났고,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금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코스피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에 대해서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에 대한 이렇게 작은 박스권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6거래일 동안 변화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냥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 자체가 내일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결국 기관이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기관에 대한 수급 자체도 지금은 조금은 관망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개인들의 수급뿐이고, 이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소형주에 대해서 한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내일 시장도 이런 개별 테마성에 대한 순환 매장세가 좀 더 펼쳐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이나 기관은 지금 방향성이 부재한 시장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테마성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정리와 함께 간략하게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짜봤고요. 지금도 문자 고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인데요. 화면 상단에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상로 전문가의 알짜배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요즘 시장에 떠오르는 테마주죠. 금리 인하 수혜주와 반도체 관련주, 붉은 수돗물 반사익 관련주까지 이 모든 것 이상로 전문가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7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하가 될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인하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최근에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부터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이제 요 분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네, 법학과, 그러니까 네. 법학과 교수님이세요. 그 연준 의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이 연준 의원으로 약 8년 정도 활동을 했었지만 그 8년 동안 한 번에 대한 코멘트 자체도 달리지 않았었거든요. 말 그대로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 그리고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그에 따른 사전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겠고, 자, 이분이 이제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과 글로벌적인 성장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높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금리 동결이 아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본인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까지 압박을 받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바로 미국 대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회를 할 것이냐 1회를 할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우리가 타당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킬 때는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냐면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통화라는 것은 화폐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가치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낮게 만들 때는 당연히 돈을 많이 풀면 그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자를 낮춰버리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 애출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자산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되는 데는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통화량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바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또다시 우리가 좀 더 연장선상에 생각해 보면 물가 상승률하고 또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화량 증가를 안 하는 이유도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지금까지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자, 2008년도에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는 큰 변화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벤 버냉키라는 양적 완화를 3차 양적 완화까지 했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벤 버냉키가 8년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자네 델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출신입니다. 4년을 했죠. 약 12년 동안 양적 완화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돈을 많이 찍어냈었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암흑기입니다. 말 그대로 엔고 현상이 상당 부분 나타났었고, 그때 엔화 자체가 이제 70엔에서 75엔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엔고라는 부분이 나타나다가 2013년 이후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일본도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죠. 약 2배 가까이가 상승을 하고 난 다음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은 엔화는 얼마냐면 결국 110엔 정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항상 자기 나라에 대한 통화 가치를 낮췄을 때 증시는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 절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증시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화폐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있는 그런 화폐 전쟁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요거는 이제 2008년 이후의 코스피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뭐랄까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금 저 때를 돌이켜 본다면 왜 이렇게 늦게 정책적인 분위기를 펼치느냐라는 그런 후회스러운 사설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미국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에 비해서 상승폭이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했지만 이것은 결국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 올라오는 그런 잔파동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옆으로 박수권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나타났었고, 그러고 난 다음 금리 인하 정책을 썼을 때 여기에서 요만큼만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주열 총재가 과연 금리 인하 결정을 할까 안 할까에 대해서 증시에 대한 방향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라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날짜를 보시면 1월달, 2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1년에 8번에 대해서 통화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7월 18일 목요일 날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에 따른 뭐랄까 이제 통화로, 그리고 우리가 방명록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한 달 뒤에 발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과연 7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증시는 상당 부분 상승에 대한 동조화를 펼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동결을 해버린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상당 부분 맞이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7월 금리 인하 가능할지 이 여부를 두고도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013-3366-8288이고요. 화면 상단에 계속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도 넘어가 보죠. 반도체 관련주에 호재와 악재가 또 공존을 했잖아요.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 오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반도체가 경상수지가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반도체 가격이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글로벌적인 반도체 가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해서 이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흐름 자체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었지만, 지금 다시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 부분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함께 빠지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때요? 자, 이 종목군들 이걸 종목으로 봤을 때 차트를 분석해 본다면 여기에서 더 빠질 확률보다는 여기서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 차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셨고,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나스닥 지수, 바로 나스닥은 우리가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곳을 나스닥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가 추이를 보시면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휩소를 주고 신고가를 나타냈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밑에서 보면 이런 추세적으로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띄고 있는 양상인데, 자, 한 번에 대한 뭐 이런 휩소 자체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추세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국장에서의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국내의 반도체 업황도 지금보다는 더욱더 나아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반등을
붙이면서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한 추세적인 부분에서 붙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길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 요 매물대가 지금 보면 상당히 저항과 지지를 반복했던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일시적으로 여기에 빠졌지만 지금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 중에 일부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더 타당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좋은 뉴스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전망이 안 좋다라는 뉴스가 있었지만 시장은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았다고 했을 때가 좋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이때 꼭지였고 그 다음에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고 난 다음에 뉴스가 나오고 또 다시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안 좋다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양치기 소년한테 3번은 속지 않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주가에 대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원동력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뭐랄까 이제 언론에 대한 이런 뉴스에 상당히 많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뉴스를 믿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 경제가 흘러가는 모습을 스스로가 공부를 해보신다면 좀 더 추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또 강의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또 붉은 수돗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반사 이익이 전망되는 여러 섹터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왠지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저는 앞서 했던 발언이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방금 제가 언론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네. 제가 언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 꼭 네.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붉은 수돗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 붉은 수돗물이 나냐? 그러니까 뭐 피 같은 게 아니고 사실 이게 붉은 수돗물이 쉽게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쇳물. 그래 녹물이 흐르니까 이제 붉은 수돗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네. 요게 이제 문제가 결국에 수도관이 노화되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요게 이제 필터죠. 필터인데 색깔이 이제 그렇죠. 찝찝하고 이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은 상수도는 힘들다. 우리 오늘 모니투데이 기자님이 상당히 제목도 잘 뽑으셨는데요. 붉은 수돗물에 앓는 전국. 뭐 이런 타이틀로 상당히 자극적이죠. 뉴스만 봐도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게 만드는 그런 자극적인 소재로 한번 적어보셨는데 결국 이게 처음에는 인천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서울의 물레동이라든지 아니면 경남 지역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관관, 그 수도관에 대해서 이거를 평생토록 우리가 이 수도관을 쓸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 같은 경우에도 뭐 간혹 가다가 어떤 브랜드는 조금만 타더라도 빗물에 녹슬고 뭐 5년 지나 녹슬고 그게 뭐 수입차도 마찬가지로 그래 녹쓰는 차들도 간혹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수도관도 지금 요 수도관에 대한 공사를 우리가 정비 사업 자체를 한 4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신도시 말고 그 전부터 있던 전통적인 도시들은 이런 수도관 자체가 상당히 노화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상수도관에 대한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수도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과연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실적적인 분위기로 연관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지금도 이런 테마 자체가 형성이 되고 앞으로도 순환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진짜와 가짜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차이는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수주를 했던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한 번 더 공부를 하시면서 평가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주철관 이런 종목이 대장이죠. 네. 지금 주가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좋았고 수급이 개판인 거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개인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단계, 그리고 뭐 유보텍이라는 종목도 조금씩 만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순환매 중에 하나로 이런 수도관 관련주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올 수 있겠다. 그리고 저런 종목군은 개인적인 수급이니까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수돗물 우리 집은 괜찮나라는 주제를 또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강의 중간에도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문자 번호 013-1366-8288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고민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주셨습니다. 보니까 전문가님 편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팬입니다를 오타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전문가님께 참 큰 힘이 될 것 같은 많은 전화만 문자들. 찍으면 전문가님 남편입니다. 아, 그러게요. 하지만 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 고민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로 골라볼 문자는요. 방송 조금 초반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번 골라볼게요. 끝번호 3998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화신테크 보내주셨어요. 종목명 화신테크고요. 6,2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 2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했는데요. 오늘 네. 13%가 넘게 빠졌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주가 자체를 이제 고가 권역에서 만드는 움직임이 원래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고가 권역에 대해서 여기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기업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주가는 한번 올라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았는데 우리가 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바닥권역에서 이제 돌아섰던 요런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가 한번 고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이 자리 자체에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봉이 한번 형성되고 다시 주가가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반등이 나오는데, 자, 반등폭을 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평에 대해서 막히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주가가 한번 빠질 때 여기서 거래량이 없지만 요 다음 봉에서 어때요? 투매성 물량이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 자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면서 주가가 빠져버렸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한번 밑에서 한 번 더 뭐랄까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면서 지금 주가는 빠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다음에 우리가 그림을 조금 그려본다면 지금 당장에 여기서 끊어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세력이 이탈됐다고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다만 주가에 대해서 하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될 때고요. 만약에 기회비용을 살리는 입장에서 판단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이 5,400원대에 대해서 지금은 손절을 하시고 5,400원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한 금액 이상에 대한 금액으로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보유를 해보시고요. 또 5,400원이라는 구간도 설정을 해주셨으니까 전문가님 조언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문자창 보니까요. 유독 전문가님 팬이라고 또 보내주신 분들이 눈에 띄어서 그중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끝번호 2953님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열성 팬입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서진 시스템 보내주셨고요. 비중 25%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 가격 28,200원입니다. 보유 중인데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손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5G 관련주죠. 5G 관련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단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이 부분이고 그 밑에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그 밑에 자리가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를 올릴 때부터 기관에 대한 수급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찝어본다면 주가를 올릴 때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면서 뭔가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 자체를 크게 안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쉽게 주가를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러면 왜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빠졌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6월 달 말이 반기 실적에 대해서 마감을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분기 실적과 반기 실적은 의미가 달라요. 그러면 반기라는 것은 2분의 1, 1년의 절반을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회계적인 처리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기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정 부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업황적인 부분을 판단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실적 자체도 갑작스럽게 하락하는 실적은 기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더 좋아지는 실적을 나타내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만 안 샀다면 큰 걱정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가격대고요. 오히려 지금은 기간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준다면 좀 더 강한 세력이 등장해 준다면 그때는 따라서 함께 그 기간에 대한 매수를 보면서 뭐랄까 이걸 그림자 매매를 함께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수급을 좀 보시면서 또 그림자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KEC, 태림포장 등등 많이 보이는데요. 다음으로는 끝번호 1318님 문자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이분께서는요, 사주동화원 보내주셨고요. 매수 가격 1,459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도움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문가님? 뭐 잘 도와드려야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뭐랄까요, 좀 소외되는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조금 구석에 있는 종목을 조금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은 보셨는 건데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가 한번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지금 주가는 빠져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자 크게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거래들이 항상 많았었냐? 아니라는 거죠. 평소 때는 거래량이 얼마냐면 자 보세요. 11만 주, 뭐 7만 주, 3만 주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만 이제 거래량이 붙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고가 권역에서 붙는다는 것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애법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상단 자체는 1,580원에 대한 저항이 상당 부분 강하고 대신에 지금 하단 자체를 뭐랄까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 과매도 구간 이후에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손해보고 팔 자리는 아니고 대신 고가 권역에 있는 이 자리 1,500원대 이상이 넘어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사보시는 전략, 그래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주동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며 종목 교체를 해보실 것 어떨까요? 다음 문자 고민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텍 그리고 또 주식 초보라고 하면서 또 문자 보내주신 분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문자들이 보이는데 이번에는요. 끝번호 7923님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 보내주셨고요. 22,6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22,66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뉴트리 종목인데요. 자꾸 하락하네요. 유유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손실 좀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 상장되는 종목군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상장이 된다는 것은 상장되기 전에 뭐랄까 이제 보유자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보유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외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대차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세적인 부분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전에 뭐 이진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도 결국 장외 주식 상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하면 지금 만 원대에 대한 주가 자체가 28,500원까지 약 280%가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은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전한 조정 이후에 지금 바닥권역을 다질 수 있는 그러나 지금 여기 이 거래량이 터진 것은 밑에서 잡아주는 물량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럼 이런 거를 일봉으로 바꿔서 보면 자 이렇게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자체가 뭐냐면 이 자리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22,660원에 보유하고 계시는데 너무 시청자님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지지를 대는 것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여기 밑에서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에 대한 가격보다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좀 올라온다면 일단은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자. 그래 비중을 먼저 좀 줄이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진다면 가격을 다시 한번 낮춰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한번 물려버리면 손절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할 기하면서 종목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조언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의 손실률이 크거나 또 종목 교체 의견 나온 경우 다음 종목 고르는데 참 어려워지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로 전문가께서 오늘 또 특별한 종목을 들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네, IT센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IT센이라는 종목이 이제 종목 번호로 따지면 이제 124500번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이 제가 좀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IT센. 그렇죠.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이런 발음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 공공 IT에 대한 서비스 산업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사실 네.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에듀파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공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듀파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한 기업이 바로 이 IT센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회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빅데이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매수가는 5,240원에서 목표가는 5,690원, 그리고 손절가 하단에 4,87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들고 와주신 종목은 IT센이었습니다. 목표가 5,690원, 손절가 4,87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상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위치한 뉴욕의 현지 시간 현재 오전 9시 34분 30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4분 전에 이번 주 수요일장 미국에서 막 개장했습니다. 자,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요. 이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요. 좀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바로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법한 인터뷰였습니다. 바로 문우신 재무장관과 CNBC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된 건데
딜까지 우리는 협상의 딜까지 90% 다다라 있다.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엿보이는 인터뷰였습니다. 과연 이 찬물이 끼얹어진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과연 이 미중 무역협상 진전의 기대감이 조금 더 이렇게 잘 챙겨줄 수 있을지 오늘장 출발 분위기부터 한번 힌트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장 보시다시피 현재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S&P 500 지수 0.34% 오르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2,900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 보시겠습니다. 0.28% 소폭 오르면서 역시 플러스권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0.87% 오르면서 모두 오늘 빨간불 켜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개장하기 전에요. 미국의 5월 내구재 수주가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전월 대비 1.3% 감소한 흐름 나타났다는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장하고 나서는 오늘 KB홈의 실적도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인터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향한 혹은 IT 기업들을 향한 쓴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장 탄탄하게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을 연결하는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23.85%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SK하이닉스, 현대차, 신한지주, 포스코가 차지하고 있네요. 0.88% 오르면서 출발합니다. 59달러 73센트로 스타트 끊었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14% 오르면서 96선 초반 가리키고 있고요. 자, 현재 달러원 환율은 0.04% 오르면서 1,155원 50전에서 거래 이어지는 흐름 나타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종목은요. 보톡스 강자로 알려진 엘러간입니다. 오리지널 보톡스를 비롯해서 여러 제품들로요. 약 80억 달러의 미용 성형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엘러간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에비브로 인수된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에브비는 세계 판매 1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휴미라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엘러간을 인수함으로 해서 보톡스 시장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함께 미즈호에서요. 목표가는 솔직히 올렸습니다. 171달러에서 18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지만 이 엘러간의 약했던 포트폴리오 또 회사의 성장을 좀 되돌아봤을 때 우려를 포함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에브비와의 인수가 시기적절한 출구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춰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보시겠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제품을 설계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호시적 발표하면서요. 감사한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파이퍼 제프리에서 이렇게 D램과 낸드 플래시 둘 다에 대한 가격 압력이 향후 몇 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그래픽, 클라이언트 시장에서 회복 초기 단계를 보이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했던 수요가 이전에 예상했던 수요보다 좀 더 완만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했네요. 자,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하면서요. 목표가는 40달러에서 36달러로 낮춰서 책정했습니다. 오늘 제시된 투자 의견 변경 종목 살펴봤고요. 현재 뉴욕의 시계는 오전 9시 3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그 외 글로벌 주식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은 문자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4989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라인지 승타 관심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라이징 스타와 함께라면 해외 투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의 연구원들이 제시한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들, 이 시각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석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볼게요. 어쿠스티스 테크놀로지스 6달러 선, 그리고 다산존 솔루션스 1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자, 오늘 커보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7% 오르면서 64달러 54센트 기록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종목들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기억이 나는 것만 해도 목표가 터치했던 종목들이 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토메라도 목표가를 달성했었죠. 또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그랬고 싱크로노스도 역시 목표가를 달성했었는데요. 자, 오늘 블링크 차징 한번 볼게요. 전기자동차 충전 장비인데 오늘 2.24%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2달러 63센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3달러까지 제시해 주신 종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배 연구원이 제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플러스권 거래 이어가고 있는 종목도 보이는데요. 오늘 i3 버티컬스 오늘도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플러스권 거래를 이어가니까요. 이 정도면은 거의 계속한 상승세가 너무 돋보여서 계속 살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29달러 최고가 찍은 모습까지 확인이 된 오늘장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가이던스 따라서 계속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징 스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황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랩의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소개해주신 종목들 중에서 리뷰를 또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일까요? 네, 첫 번째로 굉장히 미국 시장 내에서도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심볼 코드는 CGR이 되겠고요. 일단은 간단한 기업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게이밍과 호텔 서비스 그리고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굉장히 큰 글로벌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개의 나라에서 50개의 카지노 호텔과 7개의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가 되겠는데 보시는 화면처럼 고든 램지뿐만 아니라 미슐랭 3스타를 포함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과 함께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도 주최를 하면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모터 부분에서 세계 3위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또 좋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엘도라도가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인수를 할 것 같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확정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엘도라도가 이 시저스를 86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엘도라도가 원하는 인수 가격은 주당 10.5달러를 원했는데 시저스 쪽에서는 12달러에서 12.5달러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발표가 나타났는데 무려 주당 12.75달러에 인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약 28%의 프리미엄 가치까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 가격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약 173억 달러의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엘도라도가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한테는 굉장한 호재거리가 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반대로 엘도라도는 자신들이 원했던 주가보다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악재로서의 해석이 되면서 좀 좋지 않은 좀 개파락의 모습이 나타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를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저스 보통주 한 주당 8.40달러, 그러니까 8달러 40센트의 현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엘도라도 보통주를 0.0899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목표가는 11달러였습니다. 그래서 22%를 도달을 이미 했고 갭 상승 이후에 이틀 연속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무려 최대 30%까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는 이런 말이 좀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는 소문 이전에 이미 샀죠. 소문 이미 이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뒤에 바로 소문이 났고 이번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모습은 보여주시고 나중에 배당을 받게 되면은 배당은 또 따로 받아가는 전략을 보여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목 이번에 리뷰해 주실 건가요? 다음 종목은 리뷰라기보다 이거는 재진입이 되겠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아토메라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서 약 한 25%의 수익을 냈던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좋은 눌림이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드명은 ATOM이 되겠고요. 아토메라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토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재료와 지적 재산권 라이센싱을 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화면처럼 굉장히 좋은 특허권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에 관한 부분은 이제 컨설팅과 라이센스 배포 그리고 로열티에 의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처에 대한 고객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나 고객 파이프라인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고객 매출처 또한 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도시바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도 있고 DB 하이텍, 브로드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대형 기업들과도 협력을 맺고 있고 전 세계 반도체 업체 중에 50% 이상이 이 기업과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에 대한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타났어요. 근데 일단은 실적은 물론 안 좋게 나타났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이 공급에 대한 네. 감산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이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 면이 있어요. 그렇다는 네. 거는 반도체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 라이센싱에 대한 부분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또 진입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은 4달러에 들어가서 5달러에서 이제 매도를 했었던 굉장히 좋은 25% 이상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눌림세에 있습니다. 이 아래 제가 설정을 해놨던 이 색깔에 있는 부분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승세가 펼쳐지게 되고 내려와서 첫 번째 터치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재진입이 가능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눌림목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진입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4달러 63센트를 위치하고 있는데 이 4달러 50센트부터 4달러 80센트까지 분할로서 매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절가는 이 아래 부분에서 이탈되는 4달러, 목표가로는 이번에는 6달러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가람 연구원이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토메라였는데요. 목표가 6달러, 손절가 4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외 시장은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매매 전략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가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더블유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 더 좋은 강의와 상담 그리고 국내와 해외 관심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